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김진영입니다. 12월 본격적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또 어떤 대학을 진학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대학의 성장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인데요.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용훈 총장과 함께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유니스트의 역할과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유니스트의 모든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울산 지역이 스마트 제조로 빨리 변신을 시켜서 저희가 글로벌한 다시 제조업체가 되게끔. 이슈인사이드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 소개합니다.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니스트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바쁘셨죠? 굉장히 어땠습니까? 바빴습니다. 네, 소회를 말씀을 하신다면요? 그런데 보람도 굉장히 있었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유니스트가 개교한 지 11주년 됐는데 이제 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반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네, 많이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유니스트가 2009년도에 첫 신입생을 맞이하고 올해로 11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니스트가 어떤 변화와 또 성장이 있었는지 정리를 조금 해주십시오. 네, 유니스트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한 20년 걸려서 성장하던 것을 11년 만에 압축 성장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년에는 유니스트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세계 대학 평가 같은 데서 처음으로 200등 안에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6등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라이덴 평가 같은 것은 연속 4년째 저희가 국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문 같은 것에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세계 최고의 저널에 거의 매달 한 편씩 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에 이어서 국내 2위. 그래서 논문 쪽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창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학생 창업한 기업들이 112개.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상장되는 기업까지 생기고 있고 그래서 네. 이 논문도 잘 쓰고 있고 창업도 잘하고 있고 아주 대단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교 11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기술대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전에 빠른 추격자 전략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니스트가 혁신 선도자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대학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니스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니스트는 연구 중심 대학이니까요. 네. 연구를 잘해야 되고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연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세계 연구를 이렇게 리드해 나가야 되거든요.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분야들을 계속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분야나 이런 분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나 친환경 분야 이런 분야까지 열심히 키워보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교육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사과정 학생들이 유니스트에 들어오면은 신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교육과 연구도 잘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논문도 잘 쓰고 그러면서 또 창업도 잘해서 네. 논문 쓰는 데서는 노벨상을 좀 받으면 좋겠고 네. 창업하는 데서는 구글 같은 회사를 좀 만들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유니스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연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요사이에 이제 미래 산업을 여는 분야가 대충 3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가 스마트 분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친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탄소 제로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 거고요. 3번째가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3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 3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갈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차 산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전 학과에 이런 인공지능과 융합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이뤄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들이 네네. 전 학과에 함께 융합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저는 울산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서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산업이 스마트 자동차 산업, 스마트 자율주행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선박을 잘 만들고 있는데 그 선박들이 스마트 자율주행 선박이 됩니다. 울산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신산업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같은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새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을 하다 보면은 울산이 새로워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기존의 산업들이 네. 스마트한 신산업으로 바뀌고요. 네. 또 기존에 하지 않던 산업까지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는 지난달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 분야에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자, 새롭게 문을 연 인공지능 대학원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또 인공지능 분야가 융합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지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반세기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의 3대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울산. 50년간 발전을 거듭하던 산업도시 울산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울산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은 물론 기존 산업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이 가장 강한 부분이 이제 제조, 전통적인 그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 제조로 빨리 그 변신을 시켜서 저희가 글로벌한 다시 제조업체가 되게끔, 그다음에 이 지역 울산 지역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과 기술입니다. 지난달 19일 유니스트의 동남권 유일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문을 열며 울산은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은 물론 스마트 헬스케어와 차세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까지 4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동남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의 연구실, 한 학생이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곧바로 손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따라가는데요.
지정한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AR이나 VR 같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분야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거에 대한 정답도 자동으로 모아주면 반복된 학습의 결과를 토대로 하는 인공지능 연구는 방대한 실험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구 안에 손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손을 이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손에 대해서 카메라가 한 20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 20대가 이제 다양한 뷰 포인트에서 사람 영상도 촬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정답도 자동으로 이제 수집을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생활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기술이 이제 그런 자율주행에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그 뭐 차를 3차원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 차가 있는 전경을 3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데에도 이런 또 비슷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은 자율주행 자동차. 바로 유니스트가 개발한 초소형 자율주행 전기차인데요. 이 자동차가 더 특별한 건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다가 인공지능의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니스트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전기차는 현재 카메라 세대랑 라이더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자율주행을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유니스트 교내 셔틀버스 운영에 목표를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센서로 장애물을 인지하고 카메라로 주변 물체와의 거리도 파악해 운행 방식을 결정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은 필수적인데요. 인공지능으로 달라질 세상, 변화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앞으로 개선된다면 좀 더 사람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연구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관심 있는 연구 분야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하면 좀 멀리 느껴지는데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장님께서는 실전에 강한 격투기형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격투기형 교육이 뭔지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기대를 하시는 건지 말씀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대학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네. 가르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게 얼마쯤, 몇 년쯤 된 학문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는 게 이건 300년 됐네. 뭐 내가 가르친 건 지난 10년 안에 나온 건 아무것도 없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될 때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보면은 최근 학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격투기형, 실전형 교육에서는 기본을 빨리 가르치고 최신 학문을 가르치고 그 최신 학문을 기본으로 실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실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인공지능 같은 분야는 실전 교육 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진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에서 경진대회를 많이 합니다. 계속 그런데 출전을 시키는 겁니다. 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공부를 시켜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들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를 합니다. 네. 거기에 출전을 시키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즐거워서 공부하게 되면 배우는 양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격투기형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육을 학교가 다 할 필요가 없다. 기업체에 보내서 인턴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학생들을 한 6개월씩 기업체에 내보내서 거기서 실전 교육을 직접 받고 오게 하는 그런 일을 내년서부터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격투기형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격투기형 교육을 통해서는 네. 저는 BTS 같은 인재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의 BTS. 과학기술계의 BTS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잘해서 BTS가 나와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한번 20대에 세계를 제패하는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사미스 같은 사람,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네.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제 이긴 사람, 그런 사람이 20대에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유니스트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거는 바로 격투기형 교육에서 나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3대 중요한 연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에너지 분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인데 인공지능뿐 아니라 그린 뉴딜로 대변되고 있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배경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네. 정부에서 역할을 하나 맡았습니다. 그게 수소경제위원회의 위원을 맡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친환경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게 앞으로는 산업의 근간이 된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게 2050년도 그 탄소 제로 시대, 탄소 중립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하고 탄소를 다시 흡입하는 거하고 양이 똑같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탄소 제로군요. 네, 네네.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라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조금 조리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모든 활동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할 때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 했더니 한 1,000조 이상이 들어간다. 네. 그 정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10%만 예산을 줄이자 해도 100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다음번에 오염수 배출 그 쓰레기 줄이는 거 이런 쪽의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예산을 줄이면서도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돕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이런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한 연구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 인프라 그 확충이 참 중요하다는 과학기술계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이런 새로운 연구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유니스트는 처음 만들 때부터 네. 울산시에서 지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장비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 좋은 장비를 구축한 장소를 저희가 UCRF 그 장비센터가 되는데요. 네. 그 장비센터에 한 700억 정도의 장비가 저희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장비는 좋은 인력을 모으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가 빨리 발전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 UCRF를 우리 장비센터를 좀 더 확대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그 장비센터는 주로 장비가 에너지 분야 장비, 화학 분야 장비, 이쪽 장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계 분야 장비가 있고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전기 전자 분야의 장비가 없습니다. IT 분야의 장비가 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분야를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비센터를 확대하면서 장인 공방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이 장인 공방은 뭔가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들면은 뭘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UCRF를 장비센터를 확대하고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를 보강하고 네. 그다음번에 그 장인 공방 같은 걸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그 새로운 활동, 새로운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시설 확대와 장비센터 확대를 통해서 연구시설이 확대가 되면은 울산 지역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의 그 장인 공방이 좀 더 커진다고 그러면은 네. 전국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미 저희 그 장비센터는 전국에서 저희 장비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장인 공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업을 창업하면은 잘못하면 서울 지역으로 뺏깁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붙잡아 둘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울산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용훈 총장과 함께 유니스트와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용훈 총장님, 이제 울산에 오신 지 1년이 되셨고요. 그동안 울산 생활이 어땠습니까? 울산이란 도시가 어떻던가요? 저는 네. 울산에 와 보니까 울산이 네. 너무 살기 좋은 도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히 유니스트 있는 곳이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야, 울산 공기가 이렇게 좋은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수도권으로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 미세먼지가 있는 날들이 꽤 있는데, 네. 울산으로 돌아와 보면은 그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어서 울산 정말 좋다. 그리고 태화강 곁을 이렇게 산보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태풍 올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울산이 산업도시로만 알았는데 상당히 살기가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유니스트를 바라보는 울산 시민들은 유니스트가 과연 울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유니스트와 울산은 어떤 관계일까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유니스트가 울산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울산 시민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울산시의 미래를 그려가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꽤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신산업을 울산시에서 기획을 할 때는 꼭 유니스트의 교수님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정부의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지원을 받으러 나갈 때는 네. 유니스트 교수님들이 꼭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유니스트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가 될 거고요. 저는 이 울산시와 협력하는 거에 더불어서 울산 지역의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거에 힘을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니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울산과 유니스트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울산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울산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유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조금씩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기존의 대기업들하고 대기업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돕는 일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까 그 스마트에 관련된 거,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년서부터 저희가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대학원이라는 것을 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소재부품 융합대학원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소재부품을 다룰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할 뿐 아니라 네. 울산 지역에 있는 정밀 화학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으로 변신해 나가는 걸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울산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이 큰 문제고 그 핵심에 이 울산의 산업이 쇠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그 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잘 개발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쇠퇴 일로에 겪고 있는 제조업이 변화하고 또 이제 다시 재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게 네, 인공지능 혁신파크 사업입니다. 이 인공지능 혁신파크 사업의 가운데에는 금년에 저희가 유치한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혁신파크 사업은 인공지능 관련 산학 협력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있는 한 300여 개의 기업이 저희 혁신파크 사업에 협력하겠다는 협력 의향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거기에 계신 임직원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그리고 교육이 좀 되신 다음에는 선행 연구를 다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하시는 일에 좀 저희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인공지능 문제입니다. 그리고 푸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골라서 실제적인 과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파크가 울산 지역의 기업들을 스마트 기업으로 바꾸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밀착형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는 유니스트 연구팀 또 울산의 기업과 함께 지역의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니스트의 특수 실험도 커다란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 안으로 들어간 산업 폐기물은 유니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한 물질과 만나 동글동글한 인조 골재로 재탄생합니다. 제 왼손에 있는 게 지금 방금 저희 펠레타이저라는 기계에서 방금 나온 이 원형으로 된 인공 경량 골재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90도에서 숙성을 시킨 그러한 좀 더 단단히 경화된 그러한 인공 경량 골재고요. 요거의 원료는 지금 현재 국내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해가지고 저희 그 유니스트에서 갖고 있는 특허 물질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재료입니다. 바다에 매립돼야 할 폐기물이 인공골재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하루. 유니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원천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형태의 인공 경량골재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저희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이 지역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같이 상용화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기술력.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후속 기술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자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 경량 골재가 해외에서도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걸 뭐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니스트에서는 이런 좋은 연구 소재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특허도 국제 특허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해서 이거를 산업화하는 게 저희들은 유니스트로부터 이러한 기술을 이전받고 산업화하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기술 협력을 해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수익 사업으로의 모습도 갖출 계획입니다. 여러 건설업체에서 빨리 천연골재를 지금 없어서 다들 고생하시거든요.
이 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골재를 만들어 달라. 현재 현장에서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내년 말쯤에 공장을 본격적으로 짓고 연간 한 20만 톤 규모의 매출액 한 1,000억 정도의 회사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화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대학에 돌려주면서 연구진들은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학, 그리고 다시 대학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업.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기분 좋은 동행입니다. 울산이 산업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친환경 그린, 새로운 친환경 그린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환경 문제까지 경제부터 여러 가지 대학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유니스트는 교원 창업이 아주 활발하게 110개가 넘는 그런 그 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원 창업 활성화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네네. 제가 이제 유니스트 총장으로 임명받고 나서 네. 저희 선배 교수님들께 좀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유니스트가 특별히 잘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창업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니스트 와서 보니까 정말 창업 시스템, 창업을 잘하기도 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 중에 16%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총 52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50개 정도의 창업을 해서 전체 이제 112개의 기업이 이제 유니스트에서 나왔고요. 그 상당수의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유니스트 캠퍼스 쪽에 있고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은 이제 클리노믹스인데 그게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상장이 되면 학교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SM랩이라고 네. 2차 전지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회사는 투자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산단에 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어지면은 또 이제 사람들을 채용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의 창업이 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연구에만 집중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대학하고 그렇게 크게 가깝지는 않았었는데 논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도 뭐 학생들이 창업 계획서 쓴다고 자주 찾아와요. 자문을 받으려고.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연구와 또 창업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학의 가장 핵심은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이고 인재 양성인데 울산 시민의 입장이라면 욕심이 있다면 사실 지역의 학생들이 좀 많이 선발이 돼서 그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에 대해서 유니스트는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울산 네. 전형을 실시해 왔습니다. 네. 그 울산 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25명의 울산 학생들을 뽑아왔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그 인원을 저희가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40명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증원이네요. 2배 네. 이상이죠. 아, 2배. 네네네. 25명 뽑던 것을 65명 뽑게 네네.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요새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조금이라도 증원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에 특이한 상황, 국립대학이 하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열심히 정부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0명 증원을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25명에서 이제 65명을 뽑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유니스트에 좀 그 좋은 인재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기술계 BTS 형태로 네. 20대 세계를 제패하는 인재로 한번 만들어 볼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의 꿈에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021학년도 수능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아직까지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수험생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우수한 인재들도 오라고 하는 대학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할 텐데 대학 시험을 거쳐왔던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지금 현재 대학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네. 좀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한 가지 공부해서 일생 먹고 살 수 없다 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하사미스 같은 분은 네. 이미 10대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이 넘어서 그 모든 커리어를 접고 네.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 공부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거치고 나와서 나온 결과가 알파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도전이 필요하다. 살다가 보면은 새로운 학문을 만나고 그때 새로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업적으로 만들고 그런 젊은이들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변화의 시대에는 즐겁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이런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좀 일각에서는 한 시각에서는 대학이 변화에는 좀 속도가 느린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하셨듯이 100년 전에 그런 이론들이나 이런 교육의 내용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학의 변화, 혁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의 변화,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실상은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올린 공대 같으면은 그 대학 안에 아무런 학과가 없습니다. 네. 4년 동안 무학과로 다니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형태의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격투기형 교육하고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것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실험할 게 있으면 회사로 인턴을 보냅니다. 이상한 형태의 대학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대학들이 굉장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원격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대학이 더욱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변해야 됩니다. 대학이 변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같은 도시는 러스트벨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US 스틸이 있는 그 철강의 중심 도시인데 그 도시가 대학 2개로 인해서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네. 하나의 대학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유니버시티 피츠버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 2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일으켜서 부흥한 도시가 피츠버그입니다.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은 명문 대학인데 그 산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이 맨하탄으로 나왔습니다. 맨하탄으로 나와서 거기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래서 핀테크라고 그러는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계속 지금 변하고 있고요. 우리 유니스트 같은 대학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산업을 향해서 스마트한 거,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세 분야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갈 겁니다. 계속 변화할 겁니다. 네, 계속 이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대학이 아까 도시를 바꾸는 사례 2개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참 인상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유니스트는 어떤 대학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유니스트가 좀 앞으로 울산과 동남권을 변화시키는 대학으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울산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한 첨단 산업도시 이런 명칭을 얻는데 유니스트가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쪽에는 친환경이고요. 네. 첨단 산업도시는 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산업,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금 현재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 수업도 100% 영어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중심의 대학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니스트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글로벌화, 유니스트의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네. 유니스트에 와 보니까 전 교과목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놀란 건 뭔가 하면은 유니스트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한국말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하는 세미나의 대부분도 외부 강사를 모셔오면 한국말로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외국인 교원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회의도 외국인 교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할 때도 외부 강사가 한국말로 하면 우린 동시 통역을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스트가 진짜 명실상부한 그 국제화된 캠퍼스,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외국인 교원이 22분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외국인 교원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모시지 못하면은 1년씩 오시는 분들이라도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을 자꾸 모셔서 네. 저희가 국제화를 좀 더 알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행정적으로도 하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총장 자문위원회, 국제적인 자문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석학들을 모셔다가 총장 자문위원회에 좀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연구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연구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강화하기 좋은 기회가 언제 오냐 하면은 외국에 있는 석학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6개월 내지 1년 공동 연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저절로 강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시는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수님들 외부로 이렇게 보내드려서 외국에 가서 연구하시는 그런 기회도 좀 더 많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유니스트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간 유니스트와 또 울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는 걸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해왔고, 그런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새 발전재단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재단에 좀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전재단 이사님들은 울산의 기업인들로만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기업인들께서 저희 발전재단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유니스트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니스트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대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슈인사이더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용훈 총장과 함께 유니스트 비전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이라는 이 목표를 꼭 달성해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또 세계적으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슈인사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